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낸 터라 변변치 않은 지방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3년을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러다 떨어지고 지인들이 소개해준 자리에 일을 해도 모두 박봉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들만 전전하다 보니 20대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겠다 싶어 아버지의 정년이 끝남과 동시에 도움을 받아 작은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리라는 건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음식점을 차려 칼질부터 연습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무모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적자만 보며 운영하면서 이렇게 다시 실패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가게 주위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어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아 저와 아버지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24시간 가게에서 자고 일하고 노력한 덕분에 저희 상권 안에서는 꽤나 맛집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하며 힘들어했던 지난 날들이 모두 보상될 만큼 가게가 잘 되어 형편도 나아졌을 무렵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분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처갓집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유교적인 분위기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예전에 저와 마찬가지로 몇 년간 취업에 실패를 하여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면 처남으로 한 가족이라 생각하여 처남을 저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고 요리도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심산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 어느 정도 나이도 차고 경제적인 형편도 넉넉하니 양가 모두 두 손 들어 결혼을 승낙해 주셨고 이후로 결혼식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결혼을 하니 안정감도 생기고 내 가정이 있다는 생각에 일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처남이었는데 왜 몇 년간 줄줄이 취업에 실패했는지 같이 일을 해보니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제 처남은 너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기로 한 첫날부터 지각을 하더니 이후로 지각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남도 눈치가 보이는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제게 둘러대며 말하더니 이젠 아주 연락도 없이 점심 장사 때 맞춰 가게에 나옵니다. 저와 처남 둘이서 일하는 가게면 몰라도 저희 가게에는 직원만 6명입니다. 다들 같은 식구라고 처남을 감싸고 도는 게 보기 싫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저는 그렇다고 처남을 해고할 수도 없고 직원들 불만은 쌓여만 가고 아주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더구나 주방에서 조리라도 배우라고 주방장을 옆에 붙어놨더니 2주도 안 돼서 주방장이 도저히 못 가르치겠으니 처남을 내보내던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야 처남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니 결국은 3년간 같이 일하면서 친동생처럼 지내던 주방장이 저희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만한 주방장을 뽑기 전까지 제가 주방에서 조리를 도맡아가며 했습니다. 이렇게 매장에서 말도 나오고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 매장 매출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출이 털어지는데 말기에는 평소 매출의 3분의 1도 나오지 않을 지경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처남을 차릴까 고민을 수도 없이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못난 아들 거둬주어 고맙다고 매번 말씀을 하시니 저도 자르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1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남이 제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일을 준비해야 해서 그만두고 싶다는데 저는 내색하진 않았지만 처남의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다시금 가게가 안정이 되어갈 때쯤 저희 가게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저희 가게와 동일한 메뉴를 파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대놓고 저희 가게 이름을 걸고 땡땡 식당에서 분점을 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최 저는 이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작 저희 가게에 분점이 생겼다뇨. 놀라서 직원들과 함께 분점이라 사칭하는 매장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게 안에는 저희 처남과 아내가 있더군요. 너무 놀라 아내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피하기만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하는 제게 처남이 다가왔습니다. 매형 가게 분점을 내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는 건지 따지더군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유점이 생겼으니 오히려 매장 홍보도 되고 좋은 일이 아니냐며 따지는 처남에게 난생 처음 뺨을 갈겼습니다. 매번 지각하고 일하다 사라지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도 저는 참았지만 제 눈앞에서 뻔뻔하게 큰 목소리를 내는 처남에게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서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메뉴, 가격 모두 저희 가게를 다 베껴놓고서는 큰 소리를 치는 처남에게 배은망덕한 새끼라며 신랑이가 있을 때 가게 개업을 축하한다며 장인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난데없이 저와 처남이 멱살을 붙잡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는 장인어른께서 제게 달려들어 떼내시더군요. 오히려 제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데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장인어른께서 이 일을 꾸미신 거더군요. 가뜩이나 유교적인 집안에서 남자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처남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빌빌대고 있으니 저희 가게에서 레시피와 영업 비밀들을 가지고 가게를 차리라고 한 것도 장인어른, 개업하는 데 드는 돈을 대준 것도 장인어른.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기본도 안 된 처남을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만들어주고 혹여나 같은 가족끼리 돈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올까 급여도 저희 가게에서 몇 년을 일한 직원보다 더 챙겨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결국 처남 때문에 저희 가게가 매출에 피해를 봤어도 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니까 라며 참고 참았던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스스로 한심하고 화가 나더군요. 직원들과 장인어른이 말리는 통에 더 이상의 실랑이는 없이 가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아내에게 따질 요량으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없더군요. 전화도 받지 않고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취급을 받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처남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한 행동들 모두 정리해서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더불어 매장 이미지와 디자인에 관한 도용도 고소를 할 테니 법정에서 보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을 받은 장인어른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시다가 서류를 보니 단번에 전화를 하셨더군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면 나무라시는데 저는 법대로 해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에는 아주 처갓집 식구들이 모두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로열티 지급할 때니 고소는 하지 말라면서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처남을 거뒀으면
지금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넘어가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장인어른께서는 처남은 아무 잘못 없고 고소를 할 거면 이 일을 시킨 나를 고소하라며 가게에 들어 누우시는데 저는 CCTV 영상을 녹화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게 날아온 문자, 전화, 통화 내용, CCTV까지 모두 확보를 하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시에 저는 이혼소송 역시도 진행했습니다.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쉽게 승소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군요. 몇 개월을 다툰 끝에 저는 승소하였고 손해배상액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남은 가게 이름과 메뉴를 바꾸고 영업을 하였지만 이전과는 달리 손님이 뚝 끊겨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게 아닐까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